또 김건희 여사는 오늘 특검에 수갑을 찬 채 불려갔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거의 진술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민중기 특검이 유도 신문을 비롯해 갖고 뭐 하는 거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거의 진술을 거부하니까 18일 날 특검이 다시 부르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김건희 여사가 유정화 변호사, 김건희 여사 변호인이죠. 밝힌 데 따르면은 우리 남편하고 내가 다시 같이 살 수 있을까? 남편을 다시 볼 수 있을까? 이렇게 변호사들에게 혼잣말처럼 토로했다고 합니다. 정말 너무 가슴 아프고 이렇게 잔인무도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조국을 그 죄값이라든가 죄의 질이 죄질이 그렇게 나쁜데도 조국을 법정 구속하지 않은 것은 정경심이 감옥에 있기 때문에 부부는 동시에 감옥에 넣지 않는 그런 정말 법률을 넘어선 상식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부부인데도 또 혐의라는 게 아직 성명되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도 미결수고 김건희 여사도 미결수인데 불구속한 상태에서 수사를 하는 원칙을 깨고 두 내외를 구속시킨 것은 이거는 정치적인 안가품이고 잔인한 정치 보복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내외는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보통 그 나이라면은 성년이 넘은 자식이 있을 법한데 자식도 없는데 그렇다면은 서로 번갈아 가면서 옥바라지를 하게 해야 되고 이런 기본적인 인권, 기본적인 배려를 받지 못한 정말 세상에서 이렇게 참혹하고 잔인무도한 정권이 있나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참 힘드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뭐 관봉권으로 무려 4억 원어치의 180벌의 옷을 사재 끼고 온갖 호화로운 호사를 누렸던 김정숙은 저렇게 편안히 살고 있고 문재인도 울산 부정선거부터 시작해갖고 수많은 비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시퍼렇게 양산의 아방궁에서 있다는 게 참 믿어지지 않습니다. 왜 보수 대통령은 다 옥살이를 하며 이런 무참한 일을 겪어야 된단 말입니까? 우리 보수가 너무 순진했고 우리 보수가 법이라든가 상식이라든가 온정주의에 너무 매몰됐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우리 보수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말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정말 힘드시죠? 진짜 말을 잇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나. 그리고 목걸이 하나 가지고 통일교부터 시작해갖고 김건희 여사가 가죽백을 들지도 않는데 샤넬백 가지고 김정숙 같으면은 그 수많은 백과 그 폐물과 구기빌라에 살 때 김정숙이 하고 다니던 꼬라지 여러분 보셨죠? 거기다가 공짜 버카로 샌드위치 10인분에 스시 시켜 먹었던 김혜경이도 저렇게 멀쩡한데 이게 말이나 되나 싶습니다. 우리 에슬 릴리스님께서 김건희 여사가 얼굴이 퉁퉁 부은 게 건강이 많이 안 좋아 보이던데 걱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좌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김 여사가 얼굴이 퉁퉁 부은 게 아니라 50kg 되다. 그래서 구치소에서
식사를 거부하는 이유가 30kg대로 다이어트를 하려고, 그래서 불쌍해 보이려고 하는 거다. 이런 말을 좌파들이 합니다. 정말 귀신은 뭘 하고 있는지 저들은 분명히 천벌을 받을 겁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는 기본적으로 음식을 삼키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못 먹는 거지 뭐 식사를 거부하고 안 먹는 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변호인들이 엄청나게 걱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 이 MJ 엘린 말씀대로 김 여사 목걸이는 저도 가짜뉴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다 못해서 목걸이 한 개 가지고 사람을 잡지 않습니까? 김 여사의 말이 저는 분명히 앞뒤를 맞춰봐도 이게 합리적이고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조중동을 비롯해가지고 가짜뉴스와 조작뉴스 이런데 절대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들 너무 가슴 아프실 겁니다. 네,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더 힘내고 이 악랄한 악귀들하고 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윤영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정말 잔인하죠? 잔혹하고요. 우리 김동관님 말씀대로 이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진짜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네. 우리 양영주님께서 목걸이는 서희 쪽이 김대엽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정말 딱 떨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은 진짜 무시무시합니다. 자, 실명위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안과 진료를 그나마 받아서 다행입니다만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이 오늘 교체됐습니다. 그래서 대기 발령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대기 발령이 돼서 정말 스탠바이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보직해임이라든가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너 사표 내라, 너 옷 벗어라 이러는 겁니다. 자, 이 김현우를 날리고 싶었죠. 모가지를 댕멍댕멍 날리고 싶었는데 이거를 날리지 못한 이유가 건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 이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이 정말 원칙대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눈에 가시였던 정경호가 지난 1월에 그러니까 서울구치소에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구속되셨을 때 그때 강희구 부속실장이 휴대폰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했는데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그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다. 제가 볼 때는 그 전화가 김건희 여사하고 한 것 같습니다. 김 여사가 사람들 눈 때문에 면회도 못하고 그러니 남편하고 통화하고 싶었을 거 아닌가. 이거는 정말 온정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전직 대통령 아니 그때는 현직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거를 딱 끄집어내가지고 이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날려버린 겁니다. 이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은 각오를 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괜히 저 미치광이 같은 민주당 애들한테 휘둘리다간 진짜 큰일이다. 오명을 남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님께서 진짜 이상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앨리스님. 박근혜 대통령 때도 롯데호텔 미래설, 정유라, 자녀설이 진짜처럼 꾸미지 않았습니까? 우리 다시는 가짜뉴스에 선동되지 맙시다. 목걸이도 가짜뉴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저는 사실 보석을 잘 몰라요. 그런데 좀 보석을 아는 분들, 여성분들은 김건희 여사가 한 이 목걸이가 김 여사 말씀대로 이 홍콩에서 구입한 모조품이고 그때 그 모델이 나왔다. 많은 분들이 이 스레드를 비롯해 갖고 다 증언을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말씀이 맞습니다. 아휴, 정말 어쩌면 이렇게 끔찍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윤 대통령은 더구나 단독으로 전직 대통령으로서 변호인을 접견하는 거, 이것도 이제 금지됐습니다. 전현희가 어저께인가요? 그 민주당 의원들하고 서울구치소를 갔는데 그런 뒤에 전현희가 마구마구 입을 털고 있는 겁니다. 이 구치소 접견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에어컨이 하루 종일 빵빵하게 나오는 데서 있다. 전현희 무슨 천벌을 받으려고 이러는 겁니까? 전현희. 주말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을 접견한 기록이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현우 구치소장 다음으로 저 민주당 애들이 밀어넣는 구치소장은 권력의 개일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갖은 말하자면 일진 노릇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스럽고 가슴이 막 미어집니다. 자, 오늘 교육부 장관을 최교진이를 어저께 이제 지명을 했죠. 근데 이 최교진이에 대해서 지금 마구마구 터져 나오고 있는데 이 최교진이라는 인간은 정말 위험한 인간입니다. 이 천안함 여기에 대해서 음모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안함은 김근식이와 마찬가지로 말하자면은 이 북한이 천안함을 공격한 것이 아니다. 뭐 미국의 잠수함 뭐 이런 그 수많은 음모론 여기에다가 숟가락을 얹고 이거를 지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최교진이란 자가 과거의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부정한 발언 이게 막 지금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모론을 아주 다룬 천안함 프로젝트 이거 내가 꼭 보겠다 이러질 않았나. 천안함이 이스라엘 잠수함과 충돌한 거다. 미국이 뭐 뒷배경이 있다. 뭐 또 이런 말 하겠죠. 이스라엘 잠수함은. 그래서 야당에서 국가교육을 맡을 이 교육부총리, 이 수장이 이런 말을 하면 어떡하나. 이거 완전히 음모론자라는 거. 이거 끔찍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야당에서 하면서 정말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정말 이 상황을 봐야 되는지,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너무나 끔찍합니다. 게다가 여러분이 최교진이라는 인간이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19년 10월 26일, 그러니까 12.6 이날 오늘을 탕탕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죠.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역에서 쏜 날입니다.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니겠죠. 또 김재규가 독재자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한 날이기도 합니다. 기억해야 하는 역사, 오늘을 후손들은 어떻게 기억할지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탕탕절.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의 총격에 살해된 이 날을 이야기하고 싶어갖고 저렇게 몸부림을 친 겁니다. 이 최교진이라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정교조 출신의 세종시 교육감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행적을 보면은 교단에 있었던 것보다 뭐 정교조를 비롯해가지고 좌파, 교육 좌파 운동한 게 훨씬 많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또 얼마나 세뇌 교육을 정당 활동을 교사들의 정당 활동을 적극 지지한다는 최교진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음해를 하겠습니까? 정말 앞이 캄캄합니다. 네, 우리 정의문님께서 네, 저보고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지지해 주셔서 감사하시다고요. 아유, 우리가 뭐 우리 일 아닙니까? 윤 대통령과 어서
대선 치를 때 청렴했다, 금전적으로 깔끔했다, 누구와도 돈과 엮인 게 없다는 소식을 전해주고 우리 가족이 지지하는 대통령님 진짜였구나, 참이었구나 뭉클하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이 쇼츠를 찍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지금 보십시오. 저것들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뭐 하나라도 나온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사실은 이 대선 기간 동안이 모든 대선 주자,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하더라도 가장 돈과 얽히기가 또 엮이기가 쉬운 기간입니다. 그런데 입도 뻥끗 못 하잖아요. 정말 윤석열 대통령은 돈에 대해서 명확했습니다. 이런 한 장도 이상한 돈 쓰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조중동에 기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 조중동이 눈꼴이 씌어가지고 저런 패륜 짓을 하는 겁니다. 지금 뭐 동아일보, 동결회라든가 조선, 민족의 반역신문 조선 하는 짓 보십시오, 여러분. 특거운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주물르고 싶은데 윤석열 대통령을 주물릴 게 없기 때문에 저런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사업도 하고 뭐 이러니까 온갖 건을 김건희 여사에게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이건 누명이고 이건 올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똑바로 나의 귀와 눈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김건희 여사가 목걸이 받지 않았다는 이 말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변호인들의 말에 따르면은 김건희 여사는 본인이 안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당당했고 또 명태균이 일에 대해서도 김건희 여사는 맨 처음에 명태균이가 뭐 녹취 파일을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가 뭐 결정적으로 그런 녹취 파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뭐 김건희 여사가 매관 매직을 했다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음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